지금 저는 직장에 다니는 게 답인가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한테 이제는 답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오퍼레이터가 되지 말자. 의사결정자가 되는 데까지 정진하자. 오늘 주제는 바로 공인회계사 직업편입니다. 회계사님이 이번에 내신 책이죠. 시의 네. 유전자. 요 얘기를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의 유전자가 뭔가요? 그 C의 유전자에서 C는 네. CEO 들어보셨죠? CEO. 네. 예, 또는 뭐 최근에는 CFO라든지 네. 또 CMO라든지 네. C레벨이라고 보통 부르는 기업에서 네.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C레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C레벨이라고 하는 분들이 보통은 임원이라고 뭐 임원 중에 C레벨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네. 임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의사결정자로서의 트랙을 탄 거고 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오퍼레이팅을 위주로 하는 일반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있는데 저는 이 시대적인 변화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사결정자랑 오퍼레이터밖에 안 남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내가 속할 건지를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직장인분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직급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나를 끌어올려줬어요. 몇 년 지나면 승진, 대리, 과장, 차장. 근데 이제는 없어요. 제가 삼성전자 강의를 많이 나가지만 예전에는 직급별로 수업에 들어오셨어요. 네. 최근에 직급이 없어졌고 삼성전자가 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다양한 분들이 수업에 들어오세요. 이제는 처음엔 되게 어색했거든요. 저도. 이제는 그냥 그리고 신입사원부터 예전 같은 부장님들이 같이 수업을 들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은 경쟁으로 봐도 되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업은 생각보다는 이윤을 더 추구한다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목격하자라는 게 C의 유전자를 갖자라는 방향으로 저는 도전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책 초반부에 안 그래도 네. 직장에서 상사가 사라지는 시대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던데 직급이 통합되는 것이 지금 회사마다 트렌드처럼 좀 행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직장이라면 지금 이 시대를 꼭 관찰해야 한다고 하던데 네.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항상 이제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가님 생각하시길래 우리가 중간 관리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서 그걸 다 의사결정 대신해주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귀족주의라고 그냥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누군가가 회사를 물려받고 근데 그분들이 경영자 수업이라든지 이거를 잘 못 받은 상태라고 가정해 보면은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해 줘야 되고 그 대신하는 사람이 중간 관리인데 회사는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회사가 커져요. 그럼 또 중간 관리자에 중간 관리자 생기고 중간 관리자에 또 중간 관리자가 생겨요. 그런 시기에서 우리는 왔었는데 이제는 변하고 있는 게 그 경영진들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환경이 너무 좋은 게 저도 모바일 하나로 웬만한 통제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뭐 프로젝트 진행한 거랑 뭐 직원분들 통제라고 표현하는 좀 그렇지만 슬랙이라는 툴을 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누가 출근했고 어디에 가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 관리자가 보고를 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없어지는 시대라는 게 이젠 트렌드이면서 기업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중간 관리자한테 월급을 줄 이유가 기업 입장에서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C의 유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그래서 C의 유전자라는 게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C의 레벨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오퍼레이터로 남을 것인가 라는 양극화된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관찰하셨으면은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어떤 분들 그래 오퍼레이터도 괜찮은 거 아니냐 뭐 단순하게 내가 하는 업무가 주어진 대로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거지만은 그거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직면한 거죠. 첫 번째는 그 회사에 대한 리스크, 그 회사가 잘못되면은 다 받는 거고 또 하나가 직무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 직무가 더 이상은 그 최신 트렌드에 맞지 않거나 또는 기업의 원가 절감 노력에 의해서 자동화로 바뀌면은 바로 나는 직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의사결정자로 올라가야 되는 유전자를 갖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는 거를 저는 일반 직장인 분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직장 다니는 게 답이냐? 근데 저는 답이다. 근데 답인데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전자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유전자? 그 유전자는 첫 번째는 의사결정을 내가 하는 의사결정력을 가져야 돼요. 단순하게 주어진 걸 수동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이젠 대체될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연관관계와 의사결정력을 가져야 되는데
신입사원이라고 못할까? 아니 신입사원도 내가 주어진 일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좌우로 조금만 살펴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경영자라는 생각으로 그 의사결정자로 생각하고서는 판단해 보면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좀 중간관리자분들에게 제가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중간관리자가 없어지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실 거예요. 그럼 늦었냐라고 하면 전 늦지 않았다 생각하는 게 나이대가 딱 제 나이대일 수 있죠. 제가 40대니까. 40대 중간관리자가 좀 많을 거고 50대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받아서 수동적으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내가 작은 것서부터 기업에 제안을 해야 되고 시장을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첫 번째로 저희가 CA 유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협상력이라든지 평판관리라든지 그리고 어떤 조직을 장악하는 리더십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한 번에 배양은 못하지만 또 직군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배양을 하면서 나아가면서 의사결정자가 돼야 된다. 아니 그러면 의사결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도 기본이지만은 결단력이 되게 중요하고 속도도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 이제 창업자분들 보면은 결단력 아니 그분들이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시장이 좋았어. 이건 누구나 다 했는데 그 사람 운이 좋았네라고 하지만은 그분이 그걸 만들었다는 결단력과 신속하게 그걸 했다라는 점이 시장을 되게 선점한 거잖아요. 네, 선점한 거죠. 그게 얼마나 큰 건데. 그래서 의사결정을 가지고 그 초질감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럼 뭐 의사결정, 뭐 결단력, 속도력 이런 것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만 얘기해 준다면. 저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래서 저 책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진급이 아니라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진급은 시대가 나를 시간이 지나면서 밀어올리는 게 진급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진급하는 그 중간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좀 더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진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예를 들면은 사내 제한 제도가 있는 회사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는 직원이 있다. 저도 뭐 회사 경영하다 보면은 직원이 이거를 개선했습니다라고 개선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라는 거를 의견을 개진했을 때 무시하는 경영자는 거의 없어요. 이쁘죠. 엄청 이쁘죠. 근데 그거를 뭐 티를 안 낼 수는 있어요. 또 그게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개진함으로써 조금 더 연관관계를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내 일에 대한 연관관계, 상관관계, 또 시장에 대한 보는 눈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잘하는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LG 같은 경우에도 그 사내 제한 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책에서도 사례를 좀 들었지만은 LG전자에서 부회장님을 하셨던 조성진 부회장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세탁기 박사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공고를 나오셨고 뭐 나중에는 뭐 공부도 하셨지만은 그래도 고졸 출신 CEO시거든요. 근데 그 바탕이 뭐냐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을 한 거예요. 현장에 있으시면서 의견을 끊임없이 개진하고. 저도 최근에 한번 뵐 기회가 있어 너무나 뵐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모델도 했다는 거예요. 모델? 예. 그 LG전자 모델을 했었대요. 세탁기 모델?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인데 이거를 누가 개발했냐? 개발하는 사람이 가장 잘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델 아니냐라고 해서 모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이 C 레벨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왜 이걸 강조하냐라고 하면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변하고 있어.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분들은 오퍼레이터로 남을 건지 올라갈 건지 결정해야 돼요. 저도 회계법인 선배분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예전 같으면 안 할 일을 하고 있어. 얘기해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일을 안 해도 지금 왜 하고 있지? 직급도 분명히 올라갔어요. 그분은 오퍼레이터라 그래요. 위로 못 뚫고 올라간 거예요. 초월을 하지 못했어요. 또 책에 재밌는 공식이 나오던데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공식. 이건 뭔가요? 이 공식은 기본적인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공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하겠다.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의 가치든 주식의 가치든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평가하려면은 어떤 자산, 투자처 그게 미래에 얼마를 벌 건지를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벌 건지를 단순 합했다고 해서 가치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리스크.
네. 리스크를 감안해서 근데 그 리스크가 분모에 들어가요. 그럼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내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분모가 커지면 실제 결과값은 떨어지니까. 그쵸. 반면에 분자에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네. 이 투자에 따른 열매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크면은 또 가치는 또 올라갈 거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리스크인 거죠. 우리는 리스크를 초월을 해야 된다. 그런 존재가 되자 직장인으로서. 네. 지금 많은 리스크가 직면에 있을 텐데 네. 그 리스크를 초월하는 게 직장 간에도 초월할 수도 있고 네. 직무도 초월할 수 있고 이제는 국경도 초월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스크를 초월해서 의사결정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모는 줄어들 것이고 네. 분자는 내가 받는 월급 상여금은 확실히 늘어나거든요. 네. 우리가 연봉이 10% 20% 매년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내가 의사결정자가 되는 순간 그거는 협상하기 나름이 되거든요. 네. 그럼 리스크는 줄어들고 오히려 내가 받는 연봉은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단순한 공식이지만은 네. 거의 뭐 보편적으로 쓰이는 가치평가 공식을 제가 사람에게 대입한 거다. 우리 직장인에게 대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C레벨의 반대편에 오퍼레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뭔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네. 뭔가 지시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의 삶도 안정적이만 하면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꼭 우리가 C레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셨고요. 네. 좀 불쾌하신 분도 있고요. 네. 근데 또 어떤 젊은 신입사원들은 다 열광하면서 아, 그래 나는 C의 유전자를 가져서 뚫고선 올라가서 C레벨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지만 네. 안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안 그런 친구도 많은 거예요. 왜냐면 직장 생활에서 모든 걸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꼭. 네. 근데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유심히 보면은 어느 회사 방문하거나 강의를 가거나 아니면 경영하는 회사에서 직장인들을 보잖아요. 저 누구보다 많이 만났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네. 근데 보게 되면은 오퍼레이터 분들이 하는 일은 대체가 돼요. 대체가 돼요. 그러면은 오퍼레이터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가장 필요한 존재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없으면은 또 대체해서 또 일할 사람들이 줄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일은. 그러면 내가 경쟁력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없죠. 네. 책에서는 이거를 좀 구분을 하고자 네. 수동형 오퍼레이터라는 말을 좀 썼어요. 네. 근데 정말 주어진 일만 하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하는데 어떻게 오퍼레이터 말고 의사경제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거는 능동형 오퍼레이터가 되자. 진화하고자 노력하는 거죠. C의 유전자를 탑재해서 진화하고자 노력하고 근데 보여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내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네. 더 올라가야겠다. 내가 더 다양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표방하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팀장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C레벨에 있거나 임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키워야 되겠죠. 회계사님의 이제 말씀에 제가 의견을 좀 덧붙이면 사실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네. 워는 이제 직장인 거고 라는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여가 생활인 건데 요즘에는 다시 이 워라밸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 게 네. 뒤에 있는 열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면 네. 앞에 워가 좀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네.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근데 사실 워가 무너지는 순간 네. 라는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네. 워라밸은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한데 워라밸은 정말 밸런스가 중요한 거지. 네. 우리가 놀아도 네. 진짜 힘들 때 시험 공부하다가 좀 조금 10분 쉬고 20분 쉬면 즐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에 힐링의 시대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워라밸, 힐링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배신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동안 워라밸 배신 아니냐. 그동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힐링했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으니까.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또 바뀌고 또 팬데믹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자. 그래서 나의 가치를 높이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나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그걸 초월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미래의 소득을 높이자라는 게 너무나 단순하고 뻔한 얘기 같지만은 근데 이런 시대가 지금 사회적인 시대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온 거예요. 예전에는 어려웠어요. 제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나온 이유도 뚫고 올라갈 여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직급을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성과를 내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직장인분들이 목격을 지금 순간에 하시고서는 도전을 하면은 우리가 시대가 우리를 반겨주는데 도전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좀 힐링의 시대였는데 네. 그게 해결되는 것들이 우리가 별로 못 느끼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재테크 시대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눈으로 이제 보여지는 네. 것들을 찾는 네. 좀 그게 되지 않았을까. 네. 가장 큰 재테크는 네. 일단 본인한테 투자하시는 그쵸. 게 자기 좋습니다.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최고죠. 자, 그럼 C레벨이 돼야 되는데 네. 뭔가 굉장히 좀 거리감 느껴져요. 네. 왜냐면 굉장히 높은 직급일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이거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 C레벨이 되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예. 첫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C레벨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 회사는 안 그런데 곧 바뀔 거예요. 곧 직급이 없어질 거예요. 그게 회사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들은 여러분 잔인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거를 가지고 효과를 봤다면 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우리 선배들의 갔던 그 길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C의 유전자를 가지고 내가 그 역량이 있다면 빨리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창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죠. 또는 초기 스타트업에 내가 조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타이틀을 딸 수는 있겠죠. 근데 이때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내가 준비된 역량이 있는지는 충분히 생각은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회사에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회사들이 한 회사만 갖고 운영하지 않아요. 어느 회사를 투자했으면 자회사가 생기고 네. 아니면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또 분사를 하기도 해요. 그러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다른 C레벨이 또 구축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책에서 인터뷰했던 분은 그 회사의 본사에서 재무 담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재무 담당을 하시다가 자회사가 생겼는데 보통 본사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본사잖아요. 이번에 자회사가 셋업될 때 손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거기서는 CFO를 했어요. 재무 담당 최고 재무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야도 넓어지고 규모는 작지만 그 경영자 레벨이 된 거죠. C레벨이 됐으니까.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서는 지금은 어느 회사의 CEO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바로 거기서 재무팀에서 계셨다면은 네.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서 왜냐면 거기에는 C레벨이 너무 공고하게 있었던 회사였거든요. 거기서는 성장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찾는 기준도 제가 C레벨 매트릭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내가 디자이너예요. 우리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네. 디자이너가 디자인팀의 실장으로 끝나는 회사가 있고요. 네. 어떤 회사는 디자이너가 임원을 달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디자이너가 CDO가 돼서 최고의 C레벨까지 올라가 있는 회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올라가 있는 위치를 결정 그럼요. 짓는 거겠네요. 네. 어느 정도. 내가 내 직무에서 C레벨이 될 가능성을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되거든요. 발을 뻗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직을 하신 건 전 공고를 드려요. 이직 얘기하셔서 그런데 사실 이직할 때 이 협상을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연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사실 저는 매 순간이 협상 같아요. 그럼요. 협상 이걸 잘해야지 자기 가치를 높일 텐데 네. 그거 잘하는 좀 팁. 제일 중요한 게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 네. 그 대안이 없이 협상에 임하면은 미천이 보이거든요. 맞아.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보여요. 저도 이제 면접을 보려고 이렇게 또 지원자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럴 때도 있고 저도 뭐 그랬던 적이 있고 맞아요. 근데 선택지가 있으면 어디 가나 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여유가 있죠. 있잖아요. 여유가 느껴지고 그게 예전에 뭐 오리지널스라는 아담 그랜트의 오리지널스 책을 봐도 네. 사업을 할 때도 그래요. 사업을 할 때도 다 올인해가지고 한 가지 선택지만 있으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을 때 더 잘한다는 거죠. 이게 항상 이제 여유에서도 나오고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한 곳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협상할 때 중요한 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당연히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죠.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많아요. 예, 이거는 정말 면접도 협상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고 비즈니스 협상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성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데이터, 뭐 숫자, 내 스펙으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협상 자리는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작용하거든요. 네. 그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떻게 했냐 또 그 날씨도 영향을 받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셔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협상은 너무 관심이 네. 많은데 협상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냥 네. 상대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서 모든 것들이 다 따라 붙는 건데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어쨌든 협상을 한다는 건 네. 그 의사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관점을 봐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한 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네. 없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초점은 상대방이라는 거. 네.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 네. 같아요. 그 사람의 욕구를 그렇죠. 잘 파악을 해서 찔러야 되는데 핵심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 관점과 맞아요. 그 사람의 시야. 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통하는데 네. 이 협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이거는 면접 때도 너무 뻔하게 조금만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거짓말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협상에서 완전히 지는 걸 뿐만 아니라 다음에 없어요. 그죠. 소문이 또 금방 나죠. 그죠.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협상의 기업도 가장 기본 신뢰니까. 네, 신뢰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인분들 이직할 때도 그렇고 어떤 협상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저 오늘 C레벨에 네.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장이 네. 답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많은 직장인분들이 요즘에는 회사에서는 딱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하고 딱 퇴근해서 이제 네. 자신만의 자기 개발해서 뭐 주식 투자라든가 네. 부동산 투자 이런 것 쪽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C레벨이라는 이렇게 직장 생활 안에서 뭔가 승부를 보는 게 좀 의미가 있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회사에서 2시간만 일한대요. 네. 회사가 너무 루틴하게 돌아가는 회사인 거예요. 음. 독점적인 좀 매출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2시간 일하니까 남은 시간이 정말 좀 쓸모없는 일들을 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부동산 투자에 되게 올인하고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계약을 한 거고 부동산 투자는 말 그대로 재테크를 하는 거지 내가 거기에 전업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판매 타이밍 정확하게 잡을 수 있냐는 거죠. 프로그램 매매하는 거 아니고서야. 네. 그러면은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그 타이밍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정말 쏟는 곳이 어디에? 직장이잖아요. 직장에서의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관심이 없고 부수적인 가치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 재테크는 어쨌든 주가 직장이라고 표현하면은 그 부수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만 올인을 하면은 네. 그 주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주가 흔들리는 게 내 인생에서는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주가 되는 직장에서의 가치를 올리는 거를 정말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반복하지만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의미가 없었던 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중간만 가면 되지 했는데 이제 그 중간이 없어졌어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갈 네. 수 있다. 기업이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실제로 뭐 사실 이게 투자 소득과 근로 소득인 건데 이 투자 소득의 기본 시드머니가 되는 게 또 근로 소득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사실 뒷단도 없을 수 네. 있는 거니까. 네. 직장 다니면서 주식, 부동산 투자도 하고 네. C레벨도 되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건 없나요? 있죠. 어떻게? 있죠. 전 이제 재무제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직장인분들이 많이 질문도 주고 강의 때도 뵙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꼭 회사 유관단 회사를 분석해서 투자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업무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 다니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퀄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TSMC라든지 네. 대만에 있는 그런 회사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그 회사도 투자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회사의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그 애뉴얼 리포트라고 하는 1년의 연차 보고서에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업무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업무와 유관되게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그 회사에 뭐 업무 유관성이 꼭 없더라도 그 회사를 경영자 관점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투자자도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렇죠. 한 단계를 가아가는 하나의 훈련 과정 중에 좋은 게 투자다. 근데 그 투자를 너무 단기적으로 이슈만 쫓아가는 그런 투자는 지양하는 게 우리 본질적인 직장 생활이 흔들렸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예전에 정말 재밌었던 게 비트코인이 한참 요즘에도 워낙 좀 올라가지만은 그때 어느 신입사원들 단톡방에 비트코인으로 정말 몇십억을 벌었나 봐요. 네. 어떤 사원이 퇴사를 했대요. 아무도 이제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안 잡히죠. 네. 몇십억을 그렇게 몇십억 벌고 벌었다는데. 벌써 떠나버리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얼마 땡겼는데 몇십억 벌었다 하니까 그 동기 기수가 다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너무 재밌다. 그 대기업이었는데. 사실 재테크 시대가 오면서 네.
근로의 가치가 전 너무 낮아지고 있는 건 네. 또 아닌가 걱정도 해요. 네. 그게 바로 우리의 밸류 공식을 보면은 네. 리스크 측면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직장의 리스크가 또 커진 거예요. 나의 직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니까 오히려 재테크가 리스크가 있는데 이 직장의 리스크가 커져버리니까 이게 또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으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드머니를 창출하는 게 근로소득이고 내가 본질적으로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또 직장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초월하셨으면 좋겠다. 이 리스크를 초월하는 거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네. 지금 저는 직장에 다니는 게 답인가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한테 이제는 답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오퍼레이터가 되지 말자. 의사결정자가 되는 데까지 정진하자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은 거죠. 회계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굉장히 열심히 네. 하라는 것처럼 네. 들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 좀 네. 좋은 과거의 메시지 같다라는 네. 느낌도 좀 드는데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은 네. 많이 다른 건데 예전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 위에서 하달되는 명령을 잘 수행하고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회식도 다 참여해야 되고 네. 거래처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네트워킹 관리 좀 필요하지만은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만한 역량을 쌓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역량을 쌓고 올라가자는 의미의 하나의 저는 여러분의 마인드셋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C레벨이 돼야지 된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C의 유전자를 갖자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레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갖추게 되면 사실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가 네, 갈 수 맞습니다. 있는 데가 많아지고 내 몸값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리스크를 초월했다. 그런 네, 거구나. 초월한다는 의미. 사실 요즘에는 직장 생활에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직장 생활에 답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좀 찾아가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나 뵌 손님은 강대준 공인회계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